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어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른들 이야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형사재판 관련돼서 거짓말하는 어른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우리가 보통 재판 절차로 들어오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참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인, 참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인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위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셨죠? 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재판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의뢰인분들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져서 확 저한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저를 이렇게 딱 잡기도 하세요. 부르르 떨면서. 변호사님, 저 증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판사님한테 당장 말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이제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또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사소한 거짓말에도 정말 화를 참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법정이라는 데는 감정보다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죠. 완전히 이성적이냐,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으나, 그러니까 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갖고는 판사는 전혀 그 유죄 심증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수출 컨테이너에 불량품이 섞여 들어가 있는 상황이 적발된 거예요.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불량 없습니다 소리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검수 데이터, 증거를 제시해야지 납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아주 거짓말하는 그 구멍을 제대로 막지는 못하면, 제대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탄핵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패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거짓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거짓말을 잡으려면 변호사가 그거와 관련된 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참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시간 많이 투입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가능한 문제가 좀 아니겠죠. 또 시간이 많아도 뭔가 상대방과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의논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같이 고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과 여건을 다 잘 충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거짓말을 잡을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처음부터 왜 거짓말해 라고 하면요, 그게 안 되죠. 좀 방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공격하면 증인은 방어막을 칩니다. 그죠? 이제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다 하고 난 상태에서 질문할 때 너무 검사가 물어봤던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검사가 물어봤던 내용에 대한 답에 대해서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모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증인이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게끔 되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면 그렇죠. 자, 아까는 3시에 봤다며요. 지금은 또 왜 날이 어두워요. 아까는 기억이 난다며요. 지금은 또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증인의 말이 무리하게 나갔을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의 탄핵 자료로 제시하면서 증언을 탄핵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결정타라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긴 해요. 증언이 나온 것처럼 판사의 심정을 확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증인이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요, 증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또 명백히 배치되는데요, 위증의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증인 신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해당 내용 관련돼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꼼꼼히 잘 챙겨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좋은 증인신문 결과, 그게 만약 나를 위한 증인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증언으로 증언을 이끌어내시고, 만약 나를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이라면 깨트려서 탄핵시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좋은 증인신문 절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